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한국환경산 엑소리 회사 합치를 근무하는 김홍석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에서 이제 우리 기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발표를 하셨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우리 금융 지원 업무를 설명하셨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산업 육성 쪽에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은 사실 이제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제공하는 그런 이제 지원 제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 플러스 하나 더 추가를 한다고 하면, 원래는 이제 제 바로 뒤에서 발표하실 우리 환경기술본부 쪽에 이제 산업기술전략실에서 이제 R&D 사업 관련된 전반적인 설명을 아마 할 것 같아요. 이제 그런 하나의 더 연결고리를 가지고 우리 원이 지원하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은 제 같은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국내에서 이제 개발된 기술을 이제 우리나라에서 사업화하고 성공된 그런 기술들이 실제 해외로 나가게끔 도와주는 그런 업무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요 내용은 이제 크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봤는데요. 첫째 해외 시장 동향 그런 부분이 좀 있고, 그리고 실제 이제 두 번째는 우리 원에서 지원한 그동안의 성과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고, 최종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세 번째입니다. 이게 우리 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소개하는 게 가장 핵심이고,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동향 이 부분은 그냥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세계 시장 규모가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는 그런 자료가 되겠고요. 이게 이제 미국 EBI 보고서에서 나온 건데, 20년까지 하는 1조 1초 1천억 이상의 성장할 수 있다는 그런 전망치를 내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분야별로 보면은 물이라든지 폐기물 분야가 전체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그런 자료가 되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시장으로 보면은 이제 중앙이나 중동이라든지 이런 아시아, 아프리카 쪽에 성장세가 증가율이 높다는 그런 부분의 자료가 되겠습니다. 예를 보면 이제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나던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미 이런 쪽에는 인프라들이 다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주로 유지 보수 쪽에 그런 사업들이 나오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국내 항공산 수출 규모인데, 실제 우리가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약 한 12년 동안 7.3조 원 정도 수익을 이제 수출 규모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물론 복민융하고 비교를 해봤는데 엄청난 성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출 규모도 보면 실제 여기 물 폐기물하고 대기 분야가 75% 이상을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물 분야가 가장 포션이 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국내적으로 성장 시장을 보시는데, 그러면 우리 원에서는 어떤 성과는 어떤 부분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제 우리 기관은 2009년도에 친환경상품진흥원하고 기술진흥원 두 개 기관이 통합이 돼서 이제 2009년도 4월 달에 설립이 됐습니다. 그때 설립되면서 가장 기능적으로 좀 변화 있고 강화된 부분이 뭐냐면 환경산업의 진출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와 함께 이제 우리 실에 이제 수출을 지원하는 업무가 이제 제가 있는 해외 사업실하고 수출 지원실 두 개 부서가 있는데, 그 두 개의 부서에서 난 실적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2014년 동안 보면 한 9,500억 불 정도, 9,500억 원 정도 어떤 수출 목표를 달성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는 실제 136억 해가지고 이 정도면은 투입 대비 한 70배 이상의 성과를 낼 자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런 성과를 내게 된 그런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냐고 한번 보시면, 여기에서 크게 이제 우리가 지원하는 국제공동사업이라든지 환경개선 기본계획 수립이라든지 타당성조사, 이런 일련의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그런 수주 성과를 냈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세한 것은 제가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해외 사업을 진짜 본격적으로 하게 된 거는 2009년 통합되면서 됐지만, 이제 7년도부터 우리가 기술진흥원 시절부터 약간의 그런 해외 사업들을 일부러 하고 있었는데, 14년 말 기준해가지고 한 268개 프로젝트를 한 75개국에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실제 제가 오늘 발표하고 싶은 그 우리 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해외 사업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그 수출 아까 말씀드린 그 해외 사업을 하고 있는 부서는 두 개 부서인데 수출 지원실하고 우리 해외 사업이 두 개 부서인데 두 개 부서가 이제 협업을 해서 일단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시면 이제 기술 어떤 사업들이 해외로 나가기 위한 어떤 전략 수립 그리고 실제 어떤 국제 협력 사업 발굴 그리고 기업들의 어떤 사업화 지원이라든지 또 마케팅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을 나눠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또 말씀드리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우리 실에서 하고 있는 해외 환경 기본 계획 수립, 흔히 우리가 환경에서 마스터 플랜 수립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기본적으로는 어떤 정부로 기본적으로 어떤 환경 협약 이제 MOU를 통해서 이제 합의가 되면 그 나라의 폐기물은 폐기물, 대기면 대기 그런 분야의 기본 계획이 이걸 수립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실제 그 마스터 플랜 수립을 하는 대상 기업이 직접 하게 됩니다. 우리는 단지 사업비만 지원하게 되고요. 실제 뭐 건설사라든지 엔지니어링사들이 요는 사업에 참여를 해서 그 나라의 어떤 그 나라에서 필요한 그런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실제 우리가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목적이 뭐냐면 말은 우리가 기본 계획을 수립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그 기본 계획 수립을 통해서 프로젝트를 발굴하게 됩니다. 기본 계획 안에는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이제 그 나라에 대한 환경 현황을 이제 파악을 하기 위해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조사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점이 나오게 되겠죠. 문제점이 나오게 되면 그걸 개선하기 위해 어떤 사업을 해야 되는지 최종적으로 그런 프로젝트 리스트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원에서 이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어떤 사업 공고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업을 선정을 하게 되면 요 선정된 기업이 그 나라에 현지에 가서 그 나라 정부 관계자들이나 이 사람들하고 만나서 조사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약 요거나 우리가 한 7, 8억 정도의 어떤 예산을 지원하게 되고 이제 여기 보시면 지금 2007년도부터 우리가 이제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매년 한 3, 4개국 정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스리랑카, 코스타리카, 알제리 3개국을 지원했는데, 올해도 3개국 정도를 지원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대상국이라고 하면은 이제 브라질이라든지, 콜롬비아라든지, 카자흐라든지 이런 나라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지원할 예정이고, 여기 참여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1월 말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한 2월 초나 중순쯤에 이제 사업 공고가 나올 것 같고요. 이미 이제 사업 공고는 나오지는 않았지만, 작년도 자료를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어떤 식으로 자료를 작성해야 되고 하는 것들, 내용들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참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아까 앞에 마스터 플랜 부분들은 이는 어느 정도 일정 규모가 돼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실제 지금 제가 발표한 이 부분은 해외환경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 지원 사업은 이 부분은 이제 특히 이제 중소 중견 기업들한테 지원 혜택이 많이 돌아가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도에도 이제 여기 이제 관리 지침까지도 개정을 했죠. 이제 실제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좀 지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관리 지침을 좀 개정을 했고 특히 이제 대신에 대기업 지원 비율을 좀 축소하는 전에 여기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제 30%에서 15% 조정하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70에서 80%로 지원하게끔 그런 지침을 변경을 했습니다. 이것도 지금 이제 실제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기업들이 실제 이제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지방에 계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금 해외 사업에 나가는데 뜻을 두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해외 비즈니스를 하면서 실제 프로젝트가 발굴이 됐다고 하면 실제 그 발굴된 프로젝트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많이 망설이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쪽에서 우리가 또 하더라도 실제 한번 기본적인 타당성 조사, 우리 FS 사업이라는 이런 조사는 기본적으로 해야겠죠. 이 사업을 하면서 수익성이 있는지, 아니 기술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사업인지 그런 조사를 비용을 지원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 비용 안에는 출장비라든지 일부 용역비라든지 그리고 또 사업 수인할 때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타 경비들을 지원하는 그런 이제 사업이 되는데 물론 최종적으로는 이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업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2월 초나 2월
중순쯤에 사업 공고가 날 예정이고 작년도 같은 경우는 한 21건의 과제를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국제공동 현지화 사업인데요. 이 부분은 이미 이제 우리 원에서 지원하는 R&D 과제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다 기관에서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개발된 기술들이 우리나라 현지에는 맞지만 실제 해외에 수출한다고 하면 그 나라의 어떤 현지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할 수 없을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 이미 개발된 기술을 현지화시켜주는 그런 자원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 사업 신청을 하려고 하면 우리나라 개발된 그 기술을 국내 기업이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현지의 파트너 기관이라든지 연구소라든지 같이 큰소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2004년도부터 이제 한중 공동 R&D 과제 지원을 이제 초기화해서 했는데 지금은 전 세계 대상으로 해서 이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 총체 한 사업비 한 40억 정도 되지만은 지금 우리가 재작년까지 해도 사업비 제한이 있었는데 지금 사업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이제 한 6월 중에 사업 공고를 하니까 요런 자료 사업 공고 관련 자료도 마찬가지 홈페이지에 보시면 자세한 것을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글로벌 그린업 코리아를 해가지고 우리 흔히 GGHK라고 그러는데요. 해외 발주자 초청하는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아까 환경부 양사무관님이 잠시 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뭐냐면, 실제 이제 해외 사업을 하다가, 물론 우리가 출장 가서 현지에서도 이제 사람들, 비즈니스 강자들을 만나고 상담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 한국에 가보면 또 한국에 초청하고 싶을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에 한번 초청을 해서 우리나라에 가시는 기업들하고 비즈니스 상담도 하고 또 협력 포럼도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실제 실증화된 기술들을 현지 시사를 통해서 직접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말 그대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해외에서 어느 나라에 지금 나름대로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있는 그런 사업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강의자들을 한번 초청을 하고 싶다 하면 이제 지원 신청을 해주시면 우리가 지원해주는 프로그램인데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여기 이제 보시는 한 270명 정도, 53국에 270명 정도를 초청을 했어요. 그 초청 비용은 우리가 한 3박 4일 되는 그 모든 항공료, 숙박비 이런 비용들을 다 우리가 지원합니다. 이 사업들은 우리가 그 코트라와 같이 협업해서 이제 행사를 진행하는데 올해는 요거는 이제 9월 달쯤에 우리가 요 행사를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나름대로 준비를 하셨다가 9월 달쯤에 아마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 하나 좀 바꾸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또 강주에서도 9월 달에 환경 대전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발주자 초청 같은 경우에 우리 원에서 우리 실에서 그 발주자들을 발굴하고 초청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환경시장 개척단 파견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이제 발주자들을 우리나라에 초청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비즈니스 상담도 하고 그러다 보면 또 한 번은 또 가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현지에 또 가가지고 그 현지에서 또 한번 상담도 하고 또 다른 발주자들을 발굴하고 싶을 때 이제 나가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특정 권역에 대해서 어느 국가를 선정하게 되면 여기도 지금 현재 올해 나와 있는 아시아, 유럽, 중동 이런 권역으로 나눠놨습니다. 요거는 우리 작년도에 기업들의 수요 조사를 통해서 이제 국가는 어느 정도 선정이 됐고요. 이제 가고 싶다고 하면 우리 사업 공고를 냅니다. 우리 공고라든지 아니면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우사들한테 이런 정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참여 신청서를 받아서 그 선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해외에 파견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물론 현지에 가게 되면 현지 핵심 발주자 관계자들 일단 비즈니스 미팅을 가장 먼저 일단 우선적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그 나라 정부하고 우리나라하고 또 기업 간의 환경 협력 포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라 현지 환경 시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어지고 그래서 가장 핵심은 뭐냐면 발주자를 발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 자체적으로는 현재는 안 되는데 코트라하고 현지 모의과랑 같이 협업해서 우리나라에 이런 기술을 가진 이 정도의 능력들이 있는 그런 기업이 가니 그 나라에 관심 있는 기업들을 좀 발굴을 해달라. 그렇게 하면 요청을 보내놓으면 모의과에서는 나름대로 조사를 해서 이런 기업들은 와도 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 있어. 그때만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무턱대고 간다고 하면 비용은 많이 드는데 성과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코트라하고 현지 모의과하고의 협업을 통해서 이런 시장 개척단을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아까 말한 대로 권역별, 국가별로 여러 가지 이런 그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일정에 맞춰가지고 한번 관심 있는 기업들은 한번 참여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런 그 참여는 한번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우리가 모니터링을 하면서 기업 아까 말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혜택이 계속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그 한중 공동 항해기술 실증화 지원센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그 우리나라 대부분의 이 수출 비중이 이제 중국 쪽, 동남아 쪽에 많이 이제 치우쳐져 있는데 특히 이제 중국 쪽에 워낙 시장이 크다 보니까 그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많이 이제 그 지역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여기 이제 그 작년도 11월 달에 실증화 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그 중국에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이제 당장에 필요한 그런 것들이 뭐냐고 하면 그 어떤 분석치라든지 분석 데이터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우리나라에서 해주는 건 우리나라에서 얘기하지만 중국에서 인정이 안 되거든요. 근데 실제 중국 현지에서 승수를 발급받아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를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급받으려고 하면 뭐가 문제냐면 일단은 승수를 발급받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 1년 이상. 그리고 두 번째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이 한중 양국 정부 간 협의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실증화 지원센터를 설치를 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신청을 하게 되면 그 우리 기업들이라든지 이제 그동안의 비용이라든지 시간적으로 많이 소요됐던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세이브할 수가 있고 또 우리 현지 직원들이 파견 나와서 있기 때문에 그 현지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많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 또 그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측정 능력 사업인데요. 뭐 중국에서 가장 큰 환경 문제라고 하면 아마 그 대기오염 문제라고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중국의 그 대기오염 문제는 결국 그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들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3, 4월 되면은 미세먼지가 아마 넘어올 겁니다. 중국에 지금은 현재로 그 고온이라든지 사막이나 이런 데 이제 눈이 와가 있기 때문에 뭐 넘어오지는 않지만 그 눈이 녹고 이제 건조화가 될 시점 4월, 5월쯤 되면 그 먼지들이 국경을 넘어서 우리나라에 넘어오게 됩니다. 한번 중국에는 많이 가보실 텐데 그 심한 대기오염 정도 보시면 뭐 불과 한 100m도 순간이 어려울 정도의 그런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 정부 차원에서 작년도에 이제 VIP들이 그런 협의를 하면서 중국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공동으로 대처하자 그런 협의가 있었고 그와 함께 이제 중국 쪽의 어떤 제철소라든지 이런 데에 상당히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대기오염 물질들을 상당히 배출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탈길 타랑이라든지 이런 우리나라의 어떤 기술을 가진 업체들의 지원을 통해서 이제 그 대기오염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하자는 게 이제 그 목적이고요. 그래서 예산도 이미 이제 어느 정도는 그 갖춰져 있으니까 100억 정도 만들어지고 있는데 우리가 2년 정도에 한 200억 정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원한다는 건 우리나라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여기 말씀 실전 탈질 타락이라든지 대기오염 방지 설비에 대한 기술을 가진 업체를 우리나라의 기술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기업이 중국 현지에 그런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 정부가 한 10% 이상 되고 나머지는 중국 측에서 내긴 하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한 100억, 2년간이지만 200억 정도에 대해서 설비를 투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 부분은 사실 좀 관련이 없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글로벌 환경 정보 흑사학위 과정이라고 해서 이제 실제 해외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적 네트워크입니다. 아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그 네트워크가 없으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런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서 개도국이라든지 이런 그 핵심 발주자 관계자, 환경분야 종사자들을 국내에서 초청을 해서 장기적인 연수를 통해서 친한 지한 인사를 만들기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새로 발굴한 그런 프로젝트인데, 물론 여기 이게 석사 과정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환경 분야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올해 처음 시험으로 하는 사업인데 한 20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한 2년 동안 교육을 시켜서 그런 과정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물론 이제 과정 중에 어떤 핵심적인 것은 우리나라의 환경 정책이라든지 기술들의 어떤 보수가 들어가 있고요. 이제 이분들을 오셔가지고 교육을 받으면서 그 나라에서도 그 나라의 정책을 세울 때 우리나라의 어떤 다양한 그런 환경 정책과 기술들이 접목을 시켜서 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협력센터 운영인데 이 부분도 좀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 우리 원에서 총 5개의 현지센터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이라 여러분들이 이제 대부분의 여기 오신 분들이 물론 국내 사업 위주로 하겠지만 이제 국내 뭐 다들 아시겠지만 국내 사업이 이제 포화 상태고 나름대로 해외를 한 번쯤은 눈을 돌려봐야 될 그런 시점을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런데 당연히 이제 그런 경험도 없고 또 누가 상담할 때도 없다고 한다면 우리 같은데 우리 부서에 오시면 그런 나름대로 노하우이기 때문에 그 다양한 상담을 해드릴 수가 있고 특히 이제 요는 여기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콜롬비아, 알제리인데 특히 이제 중국이라 뭐 요런 데는 실제 그 우리 직원하고 그 또 현지 직원들하고 같이 일을 해서 이걸 합니다. 이런 분들은 오랫동안 여기 현지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노하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데 가신다고 하면 우리 센터에 가셔가지고 직원들하고 필요한 상담을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건 우리 의원센터 말고 코트라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코트라가 우리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코트라는 백과점식입니다. 다양한 업무를 많이는 하기는 있지만 깊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환경 분야만 합니다. 환경 분야에 대한 그런 정보라든지 인터넷 네트워크는 우리만큼 지원할 수 있는 데는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실제 이제 그 현지 센터 가게 되면 그 직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무 협력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실도 있고 그리고 사무 비품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갖춰져가 있죠. 그리고 또 상황에 따라서 통역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필히 어느 나라에 간다고 하면 우리 센터 방문을 통해서 한번 상담을 하시고 그 사업을 하시라고 좀 전해드리고 싶고 또 우리 이런 현지센터가 목적이 우리나라의 환경기업 그 나라 현지 진출 지원하는 가장 큰 목적이기 때문에 좀 활용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수출지원 상담센터 운영인데 이 부분은 우리가 온 오프라인으로 이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 사업을 하다 보면 우리가 그 전문 분야 사람들이 있긴 한데 그 사람들이 다 지원 못할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외부 인력들을 지원을 통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기 전화 상담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온라인 신청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환경산업체 온라인 수출 종합지원정보센터인데요. 여기 이제 홈페이지 주소가 나와 있는데 여기 들어가시면 환경산업 해외 환경산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법 제도 이런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있으니까 뭐 이런 데 들어가셔가지고 활용하시는 것도 방법이고 또 하나는 그 무역 거래 지원 시스템이라고 해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영문으로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런 다양한 정보 국내 이제 새 수출에 관심이 많다고 하면 그런 정보를 우리 의원해 주시면 이걸 영문으로 다 작업을 통해서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보통 그런 정보를 해외에는 다양한 정보를 수집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게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1차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현지에 가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본다면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우리 의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해외 사업 소개를 마치겠고요. 혹시라도 필요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우리 실에 진화를 지금 좀 자세하게 상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